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성남 부동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카카오 프렌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궁금하면 따라와. 어떤 게 궁금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그곳 일대에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씨앗, 자산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고 하면 좋은 교통편이 약이 되고 물이 되고 햇빛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밖에 없더라. 이 구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성남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성남시가 품고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2035 계획에 대한 큰 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2부에는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철길 따라 부동산이 열린다, 미래의 성남에 만들어질 주요 철도노선,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란 어떠한 도시일까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년간 인구 추이에 대한 현황인데, 아쉽게도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인구를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 6.9%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자체 중에 인구수 4등, 파주의 2배, 동두천의 10배 정도의 인구를 품고 있는 그 지역, 그곳이 바로 성남이 되겠습니다. 시청은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에 위치되어 있고, 인구는 93만 8,81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는가 봤더니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쪽 아래에 바로 붙어져 있는 그곳이고요. 이 성남을 기준으로 2시에서 5시 방향에는 광주, 5시에서 8시 방향에는 용인, 8시에서 9시 방향은 의왕, 9시에서 10시 방향은 과천, 10시에서 1시 방향은 서울, 1시에서 2시 방향은 하남, 이러한 도시들과 연접되어져 있는 그곳, 그 중심에 성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라는 도시 이렇게 팽창해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1968년 5월 7일을 시작으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빨간 색깔 테두리가 성남시인데, 그 중에 1시 방향의 노란 색깔 타운, 이곳이 성남에 처음 만들어진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유명한 분당 신도시가 1989년 5월 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때리죠. 그 이후에 96년 12월 31일날 준공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성남은 계속 커나가고 있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면적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과정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보라색은 공업단지, 초록색은 녹지, 그리고 하늘 색깔은 개발제한구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분당의 면적 중에 한 3분의 1가량 정도 될까요? 굉장히 커다란 면적이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그곳이 성남시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비슷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물길 따라 철길 따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성남이라는 도시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물길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도시가 양쪽 옆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간다? 반드시 철길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물길 따라 철길 따라 도시는 점점점 확장되고 커나가며 그 축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져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서울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모습 그리고 있지? 뉴욕 어떻게 만들어졌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성남시 지역별 인구수 및 분포 등 이렇습니다. 크게 세 타운으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분당구, 두 번째 수정구, 세 번째 중원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장 큰 면적은 분당구, 그 다음은 수정구, 그 다음이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많은 인구를 머금고 있는 것도 면적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로 분당구가 가장 많은 인구를 품고 있고, 두 번째로 수정구, 세 번째로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자, 성남의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다른 지자체와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약 43%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택 보급률은 약 90% 정도 된다고 하죠. 자, 아까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수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네요. 15년도, 16년도 때만 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 어디로 많이 이동했나 살펴봤더니 빠지고 들어오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는 도시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죠. 먼저 전입된 도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원, 중량, 광진,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양천, 안양, 부천, 창원에서 성남이란 지역으로 들어왔다면 성남으로부터 빠져나간 지역은 하남, 강동, 광주, 용인, 화성, 수원, 시흥, 용산, 마포, 영등포, 오산, 평택 등이 있더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 최고의 부동산 가격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그곳이죠. 더군다나 고연봉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타운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단연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품고 있는 그곳, 성남을 대표하는 그곳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제 뒤편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보여요. 굉장히 작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봤죠. 그랬더니 사람은 3분 타고 계셨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중이셨어요. 시험 운행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도보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가 64,497명, 연구 인력이 그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6만 약 5천명의 인구 중에 여성 인력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 판교 1테크노밸리가 되겠고요. 성남이란 지역 저도 가서 봤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 그곳이 바로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활발한가 봤더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 그 중에서도 30대가 약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일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까요? 자, 살펴봤더니 1등은 분당이었고요. 2등은 광주와 용인, 3등은 서울 한강 이남, 4등은 과천, 의왕, 수원 등에서 테크노밸리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추이를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금 늘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자가기업이 186개, 임차기업이 848개, 보육기업을 225개를 품고 있는 그곳 사진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선 정고수가 현장을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커다란 건물, 멋진 뷰를 자랑하는 멋진 건물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위치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곳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 건물 앞에서 제가 한번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우리는 실리콘밸리 사진에서 사실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시아의 테크노밸리 판교.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자족 도시의 중심에 있는 그곳 판교 테크노밸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주기업 현황에 대한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291개의 업체가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업체명, 산업직군, 기업 규모,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제이테크노밸리입니다. 제이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에 만들어지고 그 면적을 43만 제곱미터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2018년 1월 25일 날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분양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더니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고 동쪽을 1단계, 서쪽을 2단계로 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경부고속도로, 그 아래쪽에 판교 JC, 그 위쪽에 대왕 판교 IC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공간, 글로벌 공간, 창업지원주택, 소통교류공간, 창업공간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혁신기업공간, 벤처공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보수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도 짓고 있고 조경도 꾸리고 있고요. 판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축 공사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정보수도 공사 현장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네요. 관련하여 최근 뉴스 알아보면 이렇죠. 2021년 3월 30일자 기사고요. KT 자율협력 주행 전기버스 제2판교 테크노밸리 달린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KT가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5G 기반 자율협력 주행 전기버스, 4차 산업 전시체험관, 입주기업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한다고 하고요. KT의 비전이 조금 크네요. 앞으로 전국 스마트 산업단지로 확대해서 이러한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타운이다 보니까 고연봉의 일자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일대에서 소비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자 기사고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코로나 뚫은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현대백화점 판교가 지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백화점 최단기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야심작으로 꼽혔던 판교점이 5년 만에 최대 성과로 돌아온 셈이 되더라. 더 중요한 건 뭐죠? 코로나 장기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을 달성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춰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로 많이 흘러가죠. 명품만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 5대 백화점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현대 판교가 국내에서 5등이라는 순위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바탕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백화점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18, 19, 20년도 내내 성장한 백화점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단연 현대 판교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성장이고 마이너스 성장한 곳은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20% 이하로 떨어진 그곳,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그곳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K 수원, 현대 중동, 롯데 영등포, 롯데 청량리, 롯데 대구, 현대 디큐브, 롯데 동래, 롯데 건대 스타시티, AK 원주, 롯데 마산이 있네요. 쭉 제가 지금 20% 이상으로 떨어진 그곳 백화점을 불러드렸는데 사실 롯데가 지금 현재 과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매출, 탄탄한 입지를 자랑했던 롯데가 삐그덕거리고 있진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매출로서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쉽고요. 롯데 조금 더 힘써서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뿐일까요? 성남시장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2021년 3월 31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예타 못 넘은 판교트램 은수미 성남시장 시재원으로 추진 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장 가면은 성남에 트램이 온다라고 굉장히 커다란 광고판에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좀 더 볼게요. 제3판교 내년 첫 삽 경기도 모든 테크노밸리 2년 내 착공이라는 기사 제목이고 조금 됐죠. 20년 7월 12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3판교 금토지구 조감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 일대 또한 현장은 살벌하게 공사판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2020년 12월 8일자 기사 내용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3판교 K뉴딜 집약 시범도시로 조성을 선정했고요. 업무 협약식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성남, 큰 그림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자,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미래 먹거리를 알고자 한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바로 성남시가 되겠고요. 그곳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2020년 6월 30일에 등재된 2035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2035년도 성남시 부동산 먹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다운받게 되면 성남 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걸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봤더니 대부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늘리는 플랜으로 계획을 잡아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집도 많이 져서 사람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정고수도 사실 이러한 도시는 처음 봤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표기했다는 거죠. 현재 114만 명이라고 하면은 35년 되면은 108만 명만 될 거래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적정 인구를 산정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인력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내용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이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테크노밸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조금 더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많은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용도계획 15년도 플랜을 봐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죠. 더 이상 도시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 면적이 점점 더 커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사실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성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시 방향의 검단산, 9시 방향의 청계산을 중심으로 공원 휴양벨트가 쭉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남에서 가장 만들어진 수정 중원 중심이 있고, 그 아래쪽에 분당, 그 서쪽에 판교로 만들어져 있는 타운이더라. 그래서 세 개의 큰 타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곳, 성남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죠. 현재 성남시의 문제점이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4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역격차 불균형, 그 두 번째는 주택 노후화, 세 번째는 높은 주거비용, 네 번째는 교통 혼잡과 교통 체중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테마는 사실 성남이라는 큰 지역 내에 어느 일부분에 국한돼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저희는 부동산 재테크라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통 혼잡과 교통 체중이죠. 이것만 뻥 뚫리게 되면 그쪽 일대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폭등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현재 교통 혼잡과 교통 체중이 많다는 뜻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과 혼란이 생기죠.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별로 없고 한적하고 공기 맑고 물 좋은 데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의 우상향 조건, 교통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공기가 나쁘고 높은 주거비용을 자랑하는 그곳 일대가 그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이며 중심이 되는 타운이더라. 이곳 일대에 남들보다 먼저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그 부분을 부동산 투자라고 정고수 반복되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인 힘이죠. 성남시 미래철도망의 계획과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철도망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품고 있는 노선이 8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이 있고요. 그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2035 도시 비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미래의 노선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전사진을 보면은 조금 썰렁한 노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앞으로 만들어질 노선 살벌하게 들어갈 것이구나 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우측 아래 작은 네모칸 보일까요?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은 총 3개의 테마를 가진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 일반 도시 철도가 있고요. 두 번째 트램, 세 번째 역 추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 노선별 최근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GTX-A죠. GTX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 운정을 시장으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을 거쳐 용인, 동탄을 지나가는 노선도가 되겠고요. 그 스탑존은 이곳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죠. 왼쪽에 판교역,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GTX-A 노선이 스탑되며
그 우측에는 임해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GTX A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만 가면 판교역, 동쪽으로 도보 10분만 가면 임해역이 위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 격에 GTX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봐도 이곳 일대로 GTX가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교역이 있고, 그 끝에 임해역이 있고, 그 중심에 GTX A 노선, 요 빨간 색깔 고속철도라고 써있는 글자 보이실까요? 이 일대로 GTX A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현재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2021년 3월 18일자 기사고요. 태영호 의원이 공정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더니 10.7%로 계획 대비 미비하구나 라는 것을 지적하셨고요.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GTX-A 공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609를 제외한 1에서 509의 공정률이 모두 계획 대비 달성률이 미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월 기준으로 32.15%가 목표였는데 1월 말 기준으로 12.88%밖에 진행이 안 됐대요.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한 의견 정고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러한 궁금증 하나씩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GTX A 노선 개통하게 되면 요금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요금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파주 운정에서 탑승을 하고 동탄까지 가게 된다면은 약 5,659원 정도가 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을 근무일 기준이죠. 20일을 왕복하게 된다면은 약 23만원 정도가 들겠구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역 노선 간 거리를 한번 따져봤더니 이러한 순서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가장 먼 구간이 어딘가? 수소에서 성남이고, 그 다음은 용인에서 동탄, 서울역에서 삼성, 대곡에서 연신내, 다음 5등은 성남에서 용인, 연신내에서 서울역, 킨텍스에서 대곡, 운정에서 킨텍스, 가장 가까운 구간은 삼성에서 수서구나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랑 요금이랑 한번 계산을 제가 간단하게 해봤는데 거리 대비 요금의 증가율은 크게 상관이 없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고수도 킨텍스 일대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서 GTX A 노선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고 판교 복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20년 11월 9일자 기사고요. 탄력받는 월교 판교선 내년 착공 앞두고 준비 단계 착착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수인분당선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강 판교역까지 있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그 사업비가 2조 6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며 착공을 내년, 준공을 2025년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월판선에 대한 노선의 파급력 굉장할 거라고 정고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철도로 타면 강릉까지 갈 수 있게 된대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노선은 향후 성남 판교 여주선, 여주 원주선, 원주 강릉선과 연결이 된다. 월곤역은 현재 인천 송도역까지 수인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향후 월판선이 개통하게 되면 국토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강릉까지 송도에서 약 4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면 앞으로 그 절반이죠. 2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18년 11월 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문을 내렸고요. 그 사업 목적을 송도에서 강릉 간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정확한 위치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근 움직임 어떨까요? 21년 4월 7일자 보도자료가 되겠고요. 월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면 재정을 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 다시 한번 언급이 되네요. 월거 판교 복선전철이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인 만큼 이번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는 노선명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 22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예정 중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선도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위례신사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역사 위치 및 움직임을 알고 싶으시다면 정구수의 땅 따먹기 위례신사선 정우성 플러스 이정재 부동산 안목 대박이라는 2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21년 3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 등 이 세 개 지역이 위례신도시 신설역의 이름을 놓고 조금 다투고 있다고 해요. 내 지자체에 조금 더 유리한 이름을 쓰고 싶은 게 모든 지자체장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위례역이라고 썼으면 한다라는 의견 얘기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4월 말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위례신세선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준공 예정이고 위례에서부터 신사를 잇는 14.8km 경전철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1조 4,8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노선 자체가 약간 리을자 모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위례신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하남시장님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최선을 다하겠다. 3월 18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현재 서남쪽 가장 끄트머리의 스탑존으로 예상되는 위례신사선 그거를 하남까지 조금 더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위례 주민 14,807명도 위례신사선 하남까지 연장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남 트램입니다. 트램은 총 3개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호선, 2호선, 위례선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트램 이야기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2014년 4월 10일자 성남 지하철 8호선 연장과 판교 트램 설치 추진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판교역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판교 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약 6만 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약 1,000억 원, 성남 700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누가 하셨을까요? 현재 경기도지사죠. 전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자는 14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2021년 4월 2일자 기사고요. 성남시 성남 2호선 트램 자체 지원으로 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6월 추경을 통해 사전 타당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산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 일부와 예산 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성남이라는 지자체 굉장히 부자 도시고 이렇게 어렵게 모은 예산을 국민들한테 환원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있는 분이 이야기하죠. 시장께서 공약 실천 계획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판교 트램 추진, 위례 트램 조기 추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약 내용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을 거쳐 정자역, 운중동까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증진, 판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업기간은 2026년으로 잡고 계시고요. 그 소요 예산을 3,550억 원으로 측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례 트램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4년까지 공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내에 앞으로 만들어질 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그림 어디서 그리고 있나 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25일자에 앞으로 트램 도입 본격화하겠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셨죠. 그 노선 대전에 하나 들어가고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즉 대도시의 대부분 트램이라는 노선이 설치되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뭐가 가장 확실할까요?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죠.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해보면 도시재생 및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95페이지가 되겠고요. 크게 3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정비 생각만 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보면 더 맞은데 그 지역 어딘가 봤더니 성남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이죠. 바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보수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으로 금강 1지역을 가봤고 재건축으로 금강 3을 가봤고요. 그 주소는 중원구 금강동 3, 4번지 1원, 금강동 2640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2016년도 위성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좌측의 신구대학, 여기 이렇게 칼 모양과 비스무리한 타운 아래에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 아파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이 일대가 되죠. 16년도에는 현장 사진은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아파트로 탈바꿈이 완성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약 4년 정도가 걸렸네요. 성남 구도심의 변화 이뿐만이 아니죠. 성남시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일자리 타운 성남 하이테크밸리 2030년까지 신산업 융복합 단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라는 2021년 4월 29일자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1976년 준공된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151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3,849개의 입주기업에 42,8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성남시에서는 바이오 헬스, 스마트 팩토리, 지역 기반 제조 산업을 전략으로 육성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중심부에 공동연구시설, 신생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략사업을 유치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해주겠다고 해요. 그 위치 어딘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크 색깔 테두리가 성남시가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될 것 같네요. 현장을 가면 예전에 만들어졌던 일자리 타운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심 속에 이런 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시멘트 회사까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시설만 있진 않았어요. 창문 내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서가 빵 냄새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 공장 앞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아래서 위로 찍었어요. 그런데 카메라에다 다 담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파리크라산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봤더니 군데군데 탈바꿈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오래된 타운이 뉴타운으로 탈바꿈되고 있더라. 굉장히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족도시의 표본이 되며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 명품 자족도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노선이죠. GTX, 월교 판교선, 수석 광주선, 8호선, 트램, 1, 2, 위례선 이렇게 많은 노선에 대한 엄청나게 괜찮은 교통편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타운, 그곳이 바로 성남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곳 일대에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응원하고요.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함이 맞을까요? 내 소중한 자산이 조금 일해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줄 수도 있죠. 정고수 단언하며 말씀드립니다. 교통의 변화, 인구의 집중,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센 노선이 언제쯤 어느 곳에 정확히 스탑되고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열리고 그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씨앗을 심어 놓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